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잣집에 시집간 가난한 집안의 새며느리가 유난스레 넘치는 시부모를 제대로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찌어찌 그야말로 죽을 애를 써서 나이 60에 능참봉 벼슬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이 양반은 천년 전부터 양반이었던 것처럼 종구품 참봉이 조선에서 제일 높은 벼슬인 것처럼 유난을 떨었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해 매무실을 바르게 했으며 식사시는 종지에 담긴 지렁부터 조금 떠먹고 동치미 국물을 먹은 뒤 밥을 떴다. 국에 밥을 말아 먹지도 않고 된장과 나물을 넣고 비벼 먹는다거나 밥에 국을 말아 비벼 먹지도 않았다. 젓가락을 밥상에 내릴 때 가족들 누구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됐으며 생파를 씹으면 상것이라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깐깐하고 재수없게군이 외아들이 인물에 학식에 인품까지 참 좋았는데도 장가를 보낼 수가 없었다. 걸음걸이 한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생길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시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귀한 딸 소박대기 만들일 있나. 신랑은 탐나지만 딸 있는 집에서는 아무도 시집 보낼 엄두를 못 냈다. 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한다고 그 집에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양반 법도 잘하는 규수가 있으면 몸만 오면 된다. 혼수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 이웃 동네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은 명색, 선비는 선비인데 어찌나 살림이 궁한지 도통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다.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시래기죽을 끓이고 있었다. 부엌에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저절로 들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었다. 여보, 저 애가 나이 좀 하나니 인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요? 쥐뿔이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요. 건넌마을 참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필요 없대요.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개뿔도 모르면서 밤낮 예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난리에 법석까지 떠는 집구석 아니요. 저 아이를 분수도 모르고 유난 떠는 그 집에 보냈다가는 그 등살에 사흘도 못 베길 거요. 의논하는 소리를 들은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는 다짜고짜 부모를 졸랐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참봉댁에 보내주세요.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성질에 그 별난 집에 가서 견디어낼성 싶으냐? 그런 걱정은 마시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누가 말려 보내기로 했다. 중신어미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였다. 안 그래도 당최 마을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 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구간이던가. 그러던 차에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문가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었다. 날 잡고 혼례를 올리는데 선비집 딸은 혼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칼과 도마만 가지고 시집 갔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법이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 대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보료 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왔다. 무슨 배짱인지 시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선비댁 차만 교수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좋아했더니 인제 보니 막대 먹은 집 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 속이 뒤집힌 시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다. 어서 가서 세아 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 안 들이지 않는 법은 없다고. 하인이 대바람에 달려가서 여태 새벽 문안 인사 안 드리고 뭐라고 있느냐고? 득달같이 재촉을 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께 우리 친정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 안 들이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인이 돌아와서는 들은 대로 고해 바쳤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했다. 말이야, 100번 옳은 말이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우더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 옳았다. 그런데 큰일이 났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군가? 죽은 부모님이 어른인데 사당이 뒷산중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 데다 지었거든. 며느리한테 문안인 사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 사당에 올라가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었다. 그렇지만 며느리 말이 옳은데야 법도 따지는 집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기슭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에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사당에서 내려오니 안 할 말로 참 죽을 맛이었다. 기진맥진에서는 돌아와 보료 위에 푹 처박혀 있으니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해가지고 들어와서는 절을 했다. 이러기를 한 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빠졌다.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았다. 펴르고 펴르다가 하루는 모난인 사들이러 온 며느리를 붙잡고 사정했다. 얘야, 내 절 받으려다가 내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 아니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을 좀 들어보소. 법도에 통달하신 아버님께서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3년 문안을 드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람 잡을 말이었다. 앞으로 3년 동안 며느리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뒷산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는 말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아이고, 얘야,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자.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 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 탈없이 지냈는데 조상 제3호 날이 다가왔다. 제사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따지느라고 공자월 주자월 아주 난리가 났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씬해도 부정 탄다고 머슴들에게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갈하지 못하다고 하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냈다. 며느리는 그걸 죄다 못 본 채 하고 있더니 제수를 장만할 때 시어머니더러 새 칼과 새 도마를 달라고 했다. 얘야, 우리 부엌에 칼과 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어머님도 저희 친정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 칼과 새 도마를 씁니다. 이것저것 다 썰던 칼과 도마로
어찌 정갈하게 재수를 장만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터를 달겠어?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안이라도 칼과 도마를 쌓아두고 지내지는 않는 법, 시어머니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발한 듯이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칼과 도마를 꺼내왔다. 이럴 줄 알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탐복하고 혀를 내두를 밖에 며느리가 그 칼과 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더니 다시 말했다. 떡을 썰자면 새 칼과 새 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얘야,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 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잖고요. 생선 썰던 칼과 도마로 어찌 떡을 썬단 말입니까? 그건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 칼과 새 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부랴부랴 새 칼과 새 도마를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할 수밖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떡을 다 썰고 나서는 과일 쓸 칼과 도마를 또 내놓으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생각해보니 과일을 다 썰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썰 칼과 도마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았다. 얘야, 그럴 게 아니라 과일이고 채소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잡아 칼도마 10벌은 씁니다. 사대 봉사하는 집에서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도마 4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닌가?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이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낼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나치게 나대지 않으니 집안이 조용하고 제 마누라 이쁘다고 밤마다 아들이 업고 다니는지 끌고 다니는지 하는 통에 방바닥이 조금 울리는 것 제외하고는 집안이 온통 고즈넉하니 온 집안 식구가 편안해질 수밖에. 며느리는 신랑이 업고 다닌 덕분인지 시집 온 지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터욱하고 낳았다. 부부 사이에 금실 좋지, 살림 잘하지, 시부모 잘모시지, 때 되면 아들, 딸 숭덩숭덩 잘 놓지. 복덩이가 따로 없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참봉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종 구품 벼슬입니다. 최말단직의 품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족보에 기재되며 비석에 직함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능참봉은 능참봉이라는 관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봉 중에서 왕릉을 관리하는 참봉을 따로 능참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렁은 조선 간장입니다. 몽달 귀신은 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입니다. 대바람은 아주 이른 시간을 말합니다. 지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먼저라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박지원의 책, 양반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 동화에서 흥부와 놀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